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공입니다. 오늘은 VIP 기출문제 2차 1과목 13강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수입 안정보험은 아주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는 두 가지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수확량 감소 플러스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이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비싸고 많은 분들이 현재 농가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대해서는 중요 품목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구마다 했을 때 고구마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난 뒤에 가입을 하고 난 뒤에 사고가 없다면 평가사가 가서 할 일이 없죠. 근데 농업수입 안정보험은 다릅니다. 전건에 대해서 현재 수확량 감소를 대비해서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수확량 조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가사하고 아주 밀접되어 있죠. 그래서 가입을 하고 난 뒤는 전건 사고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일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좋은 소식은 2025년도에 아마 벼 품목이 농업수입 안정보험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026년도 교재에는 우리가 시험 보는 분들은 12회 시험부 때는 아마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벼 품목도 포함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벼 품목에 대해서 농업수입 안정보험 2차 2과목에서는 농업수입 감소보험금이라 그러죠. 그럴 경우 우리 일은 많이 늘어날 거다 하는 것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 2025년도 개정 전에 교재 문제 풀이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VIP 반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분은 이쪽으로 가입하신 분의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통보해 주시면 파일을 발송해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받으셨는데 일부 못 받으신 분이 계속 문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요 핸드폰 번호로 해서 이메일 주소를 통보해 주시면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검색을 합니다. 딱 검색을 해서 보시면 제 얼굴이 나오죠. 제 얼굴이 나오면 제 얼굴을 클릭을 합니다. 얼굴을 클릭하고 난 뒤에 보시면 이제 1차 원데이 특강 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VIP 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VIP 반의 기출 1회부터 10회 아마 오늘 내일까지 강의하면은 기출 문제에 대해서는 100% 완강이 됩니다. 내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현재 5회까지인데 모의고사는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지금 1일은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시고 12일까지 8월 12일까지 완강되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약간 천천히 보셔도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개정 전에 2025년도 문제풀이인데 이거는 개정 전에 교재에 대한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파일을 요구하시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수입 안정보험은 출제가 그 빈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5점짜리 나올 수 있다. 5점 또는 15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분량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점 획득 또는 15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왜? 시간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죠? 그 보험기간이겠죠. 보험기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재파종했을 때 마늘 품목과 재정식일 때 양배추의 보험기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장 종료는 10월 31일이다. 그 다음에 10월 15일이다. 반드시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장 개시에 있어서는 판매 연도 개시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에 합류하는 것은 마늘은 합류했고 양배추는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오다가 중도 포기하죠. 그래서 10월 15일이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기와 종기 이 부분은 한 5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암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가 알 수 있는 것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보장 종류가 일제가 아니고 종실 비대기 전이다 하는 이런 부분 중요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만 하시고 탁탁 체크해 나가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기 종료 시점도 이렇게 체크할 사항들만 암기할 수 있는, 아마 점수는 5점 정도의 배점 예상이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장 종료. 그래서 나무 손해보장은 정리를 해드렸죠. 나무 손해보장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4가지 파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적과 전, 그 다음에 온주 밀감, 그 다음에 참다래, 요것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기타로 불러줍니다. 기타. 모든 거죠. 나머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이게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는 나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적과전은 2월 1일부터 1년이기 때문에 1월 31일, 온주밀감은 계약 체계를 24시부터 4월 30일까지, 참다리는 참이니까 7이죠.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타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 그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쓸 수 있도록 한 번에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 보험금, 포도 부분에서는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핵심은 수입을 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기 때문에 피해율은 기실기다 해서 우리는 암기를 했죠.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에서 실제 수입을 뺀 기실기다 해서, 그죠? 기실기다, 기실기다 해서 피해율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포도에 수확량 추가 보장이 있을 때는 추가 보장을 10% 할 때는 피해율 공식이 달라지죠. 이런 수확량에 대한 추가 보장이다 보니까 이때의 피해율은 평수 미평을 쓴다. 이것이 키포인트다. 평수 미평을 쓴다. 이걸 체크해 놓으셔야 틀리지 않는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2차 2과목에서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총 정리 차원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재포장 보장에서 표준 피해율, 표준 출현이 아니죠. 표준 피해율이다. 이렇게 두 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표준 피해율 10R을 기준으로 해서 3만저분의 식물 채취 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격 조항에서 이제 예상 문제가 뭐냐 했을 때, 가격 조항에서 중요한 품목인 콩을 공부하실 때는 콩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밥 밑에 100달러짜리 2장이 있습니다. 100달러짜리 2장이 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요거와 요것의 평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달러짜리 2장이기 때문에 2장이다. 두부용과 장류다 한 2장. 그죠? 2장이 있고, 그 다음 밥이 있고, 밥 밑에 있죠? 밥 밑용. 그 다음에 나가 있다 해서 나물용. 왜 중요하냐 했을 때, 2장일 때, 이때의 기초 통계할 때 이것이 나올 수 있어요. 서울 양곡 도매시장의 백태 기준입니다. 백태 3때 흑태로 나누는데 백태 기준이기 때문에 100달러예요. 100달러. 그래서 2장은 100달러다 해서 백태 기준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체크하는 사항 위주 5점짜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 보험에 의해서 한 뭐 50가지를 외워야 5점에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요게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면 100태, 그다음 반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리태일 경우에 서리태 쓰면 되죠. 흑태일 경우에는 흑태 요렇게 쓰기 때문에 100태만 암기하면 나머지 시험 나오면 서리태는 서리태, 흑태 및 기타는 흑태, 요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물용이기 때문에 사업지역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서울에 있으면 예를 들어 제주에 있으면 제주, 뭐 창녕에 있으면 창녕, 요렇게 해서 자기가 있는, 그죠? 그게 평균 소비 가격이다. 이렇게 해서 기초 통계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는 총 정리하면서 이 부분은 암기보다는 정리 위주로 좀 가자. 이렇게 해서 양곡, 그래서 장류의 기준 가격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과거 5년 농가 수치 비율, 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차감한 농가 수치 가격이 차지한 비율을 사전에 결정한 값을 농가 수치 비율을 올림픽 평균값입니다. 올림픽 평균. 그래서 지금 농업 수입 감소 보장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농업 수입이기 때문에, 농업 수입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다. 올림픽 했죠. 그래서 1, 2, 3, 4, 5가 나면 최고 체제를 지운 이걸 3으로 나눈다 하는 이것이 핵심이다 말이야.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다 5년간의 평년 수확량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5년이지만 이렇게 수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준은 암기보다는 이것이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 다 주어집니다.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문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파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가격 구분이 중요하다. 이거는 조생종하고 중만생종이다. 중요하죠. 그래서 양파다 해서 양파는 양파다. 파 3에서 양파는 두 가지 더블이죠. 더블. 양이라는 게 더블이라는 뜻이죠. 더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가격 구분을 조생종과 중만생종 두 가지로 가격 구분한다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고구마의 품종도 두 가지로 밤고구마와 호박고구마로 나눈다. 품종 구분이 제가 볼 때는 출제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감자는 손을 대지 마. 감자는 손대지 말고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만 먹어라. 그래서 대지마. 구분은 대지마를 기준으로 한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통계기간은 제가 볼 때는 뭐 시험 나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것 중심으로 해도 충분하게 80점 내외를 받을 수가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늘은 중요한 품목이죠. 마늘은 난지형이고 한지형이다. 난지형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남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전라 빼고 남도종 그 다음에 24절기 중에서 가장 더운 때가 크게 덥다. 대서종이죠. 크게 덥다는 거죠. 크게 덥다는 뜻의 대서종이다. 그래서 대서종이다. 이렇게 난지형은 대서종과 남도종으로 나누고 그 다음 한지형이다. 이렇게 체크를 반드시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홍산마늘은 넓을 홍자를 쓰잖아요. 넓을 홍자. 그죠? 홍산이기 때문에 넓을 홍자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지만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2차 2과목에서 그죠? 환산계수를 할 때 환산계수는 제주에서 현재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마늘은 제주에서 0.72를 적용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배추는 그냥 양배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많이 먹는 옥수수. 옥수수는 이게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과 강원도를 나눈다 해서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냐 강원도냐 요 구분은 옥수수를 반드시 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실어놓은 보리 품목도 가격 구분은 겉보리, 우리가 맥주 마실 때는 맥주보리, 쌀보리 요 구분을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리에 있어서는 통계기간, 통계를 할 때 연도별 평균값은 기초통계기간 회원 농협의 총거래액이 얼마다? 총거래액이 3천억이다. 총거래액이 30억이다. 총거래액을 총출하라고 나누죠. 출하는 몇 톤이다. 이게 지금 킬로그램, 이게 기준이 안 나와 있지만 총출하량으로 나누는 걸로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리는 총거래액에서 총출하량을 나눈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것이 평균값이다. 총거래액에 대해서 이론서에서 나오지 않죠. 킬로그램인지 톤인지 명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알 필요가 없다. 총출하량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값으로 하고 총거래액은 30억이면 30억 이렇게 해서 3천만원 3억 30억 뭐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에 총출하량이 뭐 만킬로다 10만 킬로다 이렇게는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평균값이 된다. 그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약관 중에서 좀 많은 게 포도죠. 그래서 포도는 가만히 보면 비가림 시설에 대한 화재위험부장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나무소랑도 별도, 특약에 대해서는 다 쓰라고 했을 때 포도에 특약을 모두 쓰라, 5가지를 쓰라 라고 했을 때 포도에 대해서는 많죠. 그러니까 포도에 대해서는 알아놓자. 그래서 포도는 비가림 시설의 화재위험보장 특별약관, 그 다음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이죠. 특별약관, 농작물만 가입할 수 있는,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부부장하는 것은 농작물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포도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부부장하면 이 시설만 가입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요거는 이 비가림 시설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포도 품목에 존재하는 특별약관을 모두 쓰라, 5가지를 쓰라 하겠죠. 5가지를 쓰라 라고 했을 때는 요 5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알죠. 비가림 시설에서 화재위험보장 특별약관, 나무손해,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풀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수익 감소 보장 방식, 양파 품목에 있어서 경작불능보험금과 인수제한, 농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온다면, 인수제한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하죠. 어떤 부분에서 올해도 인수제한은 최소 5점에서 15점 정도 나올 거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인수제한은 아주 시험 내기가 좋고 암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출제자가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내면 되기 때문에 출제 오류도 없고 아주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보험금에 대해서도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시고, 특히 농업수입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까지 하다 보니까 폐율이 높습니다. 폐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전 품목에 대해서 10%형과 15%형이 없다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거는 뭐 10%, 15% 분류해서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온 적이 없지만 요거는 중요하다 이거죠. 농업수익 안정보험에 대해서는 10%, 15%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은 20%, 30%, 40%에 대해서 공식인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이게 나오죠. 40%, 35%, 30% 나오죠.
예를 들어서 2분의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이 40%니까 요걸 하면 30%가 나옵니다. 암기할 필요가 없죠.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인수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기 팁에서 지금 암기 팁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기억을 해야 되죠. 인수 제한이니까. 그래서 인수 제한은 암기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쓰라는 문제가 톡 나와버립니다. 작년에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요 품목 위주로 공부를 좀 하자 해서 요거는 암기를 반드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고, 제가 시간이 좀 되면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요 인수 제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뭐 설명을 될 게 아니죠. 이 전부 다 암기죠. 암기. 그죠? 이런 암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암기 팁에서도 여러분의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서 합격하는 데 이상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포도 품목의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구하라. 이게 지금 기준 가격 구하고 수확기 가격이 나오면, 이번에도 나온다면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 중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유형 문제는 제가 콩고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콩과 고구마는 면적 비율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면적이 뭐 3000제곱미터일 때 2000제곱미터는 기준가격 얼마, 이렇게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기준가격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그 팩트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거라 했는데 역시 나왔죠. 콩이 나왔고 이제 고구마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콩과 고구마는 평가 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을 구하는 산출식을 탐란해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은 어떻게 한다 하는 부분에서 산출식을 탐란해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그죠, 중품과 상품을 주어질 거다. 하품은 문제에서 안 주어지겠죠. 그래서 중품하고 상품을 주어지면, 자, 이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거는 올림픽 평균값이다 하는 걸 바로 아셔야 된다.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최근 5년간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27년에 수확하는 포도를 2016년 12월에 보험 가입했으니까 16년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6년 가입할 때 기준으로 본다면 중품과 상품, 이럴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암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암산이 안 되시는 분은 계산기를 사용하시고, 연습할 때 암산으로 되는 문제들이 지금까지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과 3600의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이 3300 연습을 많이 하세요.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3200과 5400, 3200과 5400은 언뜻 보기에 계산이 잘 안 되면 4300, 뒷자리 1600이니까 반하니까 4300이 나오네. 그죠? 암기를 연습을 해보세요. 암산으로 2500과 3200은 평균이 2850, 3300.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주니까 600이 남으니까 3300. 암산으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암산도 가능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일단 줄이는 부분에서 한번 연습을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계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품과 상품의 중간값을 적어 놓고 그 중에서 최고 높은 것이 요거, 그죠? 최고 낮은 것이 요거. 보니까 3300이 그대로 나오네요. 중간값은 바로 3300을 알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농가 수치 비율이 있으면 있는대로, 농가 수치 비율이 없다 하는 부분만 암기를 하시면 되고, 이것도 암기가 안 되시는 분은 문제에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농가 수치 비율을 안 주어지면 안 주어지는 대로,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풀겠다는 것만 가지면 풀 수가 있습니다. 굳이 암기를 한다면 그 나물용 콩에서 나가 농가 수출 비율이 없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문제에서 안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암기를 하려면 그 다음에 마늘 요렇게 해서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가격은 이렇게 해서 올림픽 평균값이 3,300원을 알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나왔으면 올림픽 평균값을 3,300원을 구해 놓고 난 뒤에 곱하기 원가니까, 농가 수치 비용은 이동 비용 등 원가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지는 80%를 곱해야 실질적인 기준 가격이 됩니다. 80%. 그래서 기준 가격은 3,300을 구해서 80%. 요렇게 하니까 2,640원이 되겠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확기 가격은 요 하나밖에 없죠. 2017년도에 3,000과 3,900을 하니까 2로 나누면, 요거를 2로 나누어 버리면 900을 나누면 3,450이네. 그죠? 암산을 연습하시면 3,450원 곱하기 80%. 요렇게 구해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60원이 된다. 요렇게 15점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농가 수치비를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없다, 이렇게 기본 원칙을 세우면 이 문제는 5년간의 가격의 상품과 중품의 올림픽 평균값이다, 그걸 아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도 보시면 기준 가격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 5년간 연도별 중품과 상품의 평균값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한다. 거기도 농가 수출비율이 있으면 있는 걸로 이렇게 적용하시면 답이 된다. 올림픽 평균값은 이렇게 최대와 최소를 이렇게, 이걸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바로 올림픽 평균값은 이렇게 해서 농가 수출비율을 한다 하는 부분에서 올림픽 평균값 할 때는 그냥 여기서 다 나타냈죠. 여기서 다 나타났기 때문에 굳이 쓴다면 최대, 최소값, 제외라고 쓰시면 더 정확하겠죠.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수확기 가격은 중품과 상품의 평균가격 곱하기 수치 비율,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굳이 쓴다면 서울 가락시장, 요거는 서울 가락도매시장 연도별 평균가격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풀라 하는 것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무리하지 않고 풀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수익 감소 보장의 양파 상품의 내용 중 보험금의 계산식에 관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을 했죠. 실제 수입은 조수미의 본명은 민숙이다 해서 조수미의 본명, 본 이름은 민숙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번에도 시험에 2차 1과목이다 2과목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그럴 때는 조사 수확량 플러스 미보상 감수량, 조수미, 그 다음에 민이니까 미니멈,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 이렇게 나옵니다. 수확기 가격과 기준 가격,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이번에도 웬만하면 한 번 나오겠죠. 그 다음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병제다, 이미 발생한 피해, 그 다음 병증으로 인한 피해, 이병제. 그래서 저는 이병제로 암기를 하고, 나오면 미보상 감수량은 보장하는 제2의 원인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다고 평가된 부분을 말하며 요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한 피해, 병충으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서 피해를 환지 감소량에서 제외한다 하는 이 부분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부분은 이제 그 당시에 7회 시험 볼 때 농업수익
보장방법에 추가로 적용되는 농지의 보험가입자격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7회 때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 문제를 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요거는 나올 만한 거다 하는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해서 문제 풀이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바로 5번부터 문제 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